수술했을 때 암이 CT에 보이지 않았어도 암세포는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을 이겨낸 약사 김은아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세포가 내 몸에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항상 이것을 우리 환자들한테 물어보는데요.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없을까? 그러면 왜 수술하고도 후항암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잔존하는 암세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조금 선호하는 음식들은 제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3기인데 난소암으로 난소 절제와 자궁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방적 자궁 절제를 하셨는데 너무 기운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일 곰탕, 설렁탕, 굉장히 기름진 동물성 지방이 많은 탕류를 3개월 동안 계속 섭취를 하신 거죠. 기운이 조금 났겠죠. 그러나 3개월 후에 이분은 4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다른 복부의 복막 전이를 단 3개월 만에 발견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자궁 경부암 1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암 6회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방사로만 쏘여서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 좋죠? 수술을 안 했으니까. 자궁도 살리고 난소도 다 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마다 고기를 제한하는 식단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3개월마다 CT를 찍어서 검사하고 있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3개월 동안 녹용이 든 한약을 드신 거예요. 3개월 후에 CT를 찍었는데 단 3개월 만에 자궁 경부암 환자였는데 무슨 암이 되는지 아세요? 난소암 4기가 된 거예요. 자궁 경부에서 난소까지 이동을 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수술했을 때 암이 CT에 보이지 않았어도 암세포는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3기나 4기 환자들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데 1, 2기 환자들이 전혀 조심을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말씀을 드릴 텐데 2018년 이전에는 암세포의 이동은 혈액과 림프로 간다 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혈액으로 암이 이동하고 림프절, 그래서 우리 림프절 전이가 몇 개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카이즈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빈 공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몸에 액체들이 흐르고 있고요. 세포와 세포의 그 간극을 간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질액의 중요한 역할들이 한 5가지로 발표가 됐는데요. 림프계로 가는 길이다. 장기하고 조직이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3번째, 면역계, T세포, B세포, NK세포가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간질액이다. 4번째, 호르몬, 신호전달 물질의 통로가 되고요. 콜라겐, 지지 구조를 간질액 자체가 암세포의 이동의 고속도로가 뚫려진 거예요. 그래서 간질액에 퍼져 있는 엄청 미세한 이런 잔존 암세포가 MRI나 CT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립암센터 김수열 교수님 팀이 발견한 것이 암세포는 지방을 타고 이동을 한다. 혈액과 림프절에도 지방세포가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결합을 하면 실험실에서는 4배가 빨리 자란다. 지금 제가 직접 환자들을 봤을 때는 4배 정도가 아닙니다. 식단을 하신 분들은, 특히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식단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오셨는데 15년 동안 폐암 3기에서 15년 동안 유지를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식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제안하는 그 식단으로 15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자, 3기 정도 폐암이면 이미 전신에 돌고 있는 암세포가 많았는데 그래도 15년 동안 눌러줬다. 싹트지 않게 했다. 암세포 자체를 자르고 수술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분은 누가 하는 일이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고요. 암세포의 주위 환경은 누가 바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수술로 바꿀 수 있나요? 항암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항암제는 독한 거를 넣어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거지 암세포 주변 환경까지 정리해주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 수술을 하셨으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환자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지인인데 림프종인데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3주에서 한 달 동안 무균실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주는 무균의 음식만 드셔야 돼서 식빵에다가 잼이랑 우유만 거의 한 달 동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이셨겠어요? 뭐든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선택한 음식이 짜장 볶음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균실에 있다가 나온 분이 짜장 볶음밥을 드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소화를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그 볶음밥에 있는 그 식용유의 기름을 이겨낼 힘이 없으셨죠. 그래서 염증이 나가지고 사실 이틀 만에 또 입원하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모든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기, 동물성 지방이 많은 그것만 중단하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우리 1등급 달걀, 또 해산물, 생선, 콩, 두부 충분히 단백질 7.5까지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수술 후에 암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술을 했어도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너무나 엄청 보이지 않는 소량만 있어도 정상세포보다 우리가 주는 밥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8배를 땡겨가요. 그 환자 보호자님들은 혈액검사지 보시고 프로테인, 단백질 수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6.5 이러면 좀 낮은 거고요. 6점대면 진짜 심각한 상태고 그럴 때는 어떤 영양 보충제를 쓰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미 7에서 7.5 사이에 와 있으실 거예요. 저 입원했을 때 삶은 달걀을 딱 준비해 놓고 삶은 거 한 열알 갖다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잖아요. 단백질 그렇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암의 성장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수술 후 한 달 이내의 식단이다. 이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암 환자가 섭취를 한다면 바로 내 몸에 암 성장과 전이를 향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